가장 확실하게 잘하는 방법은요, 3월 스케줄을 좀 느슨하게 잡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, 대치동 캐슬입니다. 드디어 길었던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. 겨울방학은 여름방학에 비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 학업에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겁니다.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지쳤을 수 있는데요,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더 고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길고 긴 겨울방학을 보내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들의 이런 노력이 자녀들에게 훗날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봅니다. 실은 믿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요. 이런 고생들을 뒤로하고 드디어 3월이 되었는데요. 겨울방학이 끝나고 3월에 꼭 해야 될 일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요, 학부모님과 학생의 신체적, 정신적 컨디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울방학에 보내는 수업 한 타임이 학교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.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선행이기도 하고 과제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. 왜냐면 겨울방학이 지나고 3월이 돼서 또 정신이 없잖아요. 그럼 자기가 피곤한데 피곤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. 만일 이 상태에서 3월에 되게 많은 수업을 듣잖아요. 그러면 생각보다 학습 효율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진한 학습 효과의 진짜 원인은 모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한 2주 정도는 주말에 충분히 휴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휴식도 엄연한 훈련이거든요.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우 한 번 지면 무조건 3, 4일 정도 오히려 휴식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재충전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요, 겨울방학에 진행했던 학습 결과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. 대부분의 겨울방학 특강들은요, 빠르고 압축적입니다. 게다가 정규반을 수강하면서 추가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시간은 짧고 이 과정은 끝내야 되니까요.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단원의 단원평가의 점수가 되게 낮거나 그 전에 교재 자체가 다 안 풀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되게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들도 이미 힘겨운 수업 일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더 푸시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학생들이 특강을 하면서 숙제를 좀 못 해온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럴 때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했거든요. 왜냐면 이 학생이 지금 이거 어차피 못할 텐데 그때 혼을 더 내기만 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한 힘든 겨울방학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었잖아요. 대부분의 경우는요, 겨울방학에 했던 교재를 점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전 이런 학생과 학부모님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후작업을 하지 않으면요, 겨울방학 특강은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성과는 안 나오는 최악의 상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했던 특강과 정규반 교재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빠져있는 교재는 채우고요, 너무 못 봤던 시험 문제는 다시 풀어보면서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용을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해야 겨울방학에 빠르게 나갔던 그 학습 내용들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진짜 전달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이 과정을 실제로 하신 분은 많지 않아요. 자고로 진리란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겨울방학에 하셨던 교재 점검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는요, 새롭게 시작하는 수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 이거 역시 굉장히 당연하죠. 3월이 되면 대부분 크게 학습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학원을 옮기거나 뭐 이거저거를 알아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달 정도는 유심히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, 만약에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해요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대부분은 그 새로운 곳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하지만 제가 몇 년이나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그건 새로운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, 정신적, 신체적 컨디션의 이유, 그리고 두 번째, 겨울방학에 나갔던 수업에 대한 점검이 미진해서 발생한 경우일 수 있어요.
말하자면 앞에 있는 한두 단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학생들이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들을요, 그 3번의 원인 때문인지 앞서 말씀드린 1번이나 혹은 2번의 원인 때문인지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옆에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그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월은 유의 깊게 지켜보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점검해야 될 요소 3가지를 가장 확실하게 잘하는 방법은요, 3월 스케줄을 좀 느슨하게 잡는 것입니다. 특히 3월에는 특강이나 정규반 외의 수업은요, 최소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안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. 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번 겨울방학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좀 저하된 상태가 되었거든요.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재정비가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친 상태로 좀 있어 보니까요, 문득 학생들과 학부모님 역시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예고드린 대로 효과적으로 대수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